안녕하세요. 사쿠라티오입니다. 유럽 5대 리그가 모두 개막한 첫 주, 저희의 추천 경기와 도전 경기들이 좋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J리그를 제외하면 총 16경기를 추천해드렸고 13경기가 적중했네요. 저희 사커라티오 웹사이트에서 경기가 있는 날 오전에 보통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엄선하여 좋은 경기를 추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웹사이트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 이미지로 정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부패 1번 경기인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브라이튼은 지난 주말 뉴캐슬 원정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 시즌에 이어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이번에는 결과까지 따라준 모습이네요. 벤 화이트, 램프티의 활약으로 지난 시즌보다 훨씬 강한 팀이 된 느낌입니다. 한편 원정팀 맨유는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 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불안한 수비와 양쪽 측면 공격수들의 부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경기였네요.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데뷔전을 치룬 반더베이크의 상태가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브라이튼 쪽이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에이스로 거듭난 램프티가 경미한 부상이 있고 지난 경기에서 퇴장한 비수마가 결장합니다. 그래도 램프티가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다행이겠네요. 한편 맨유는 주전 선수의 이탈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1패로 오히려 브라이튼이 앞서는 모습이네요.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원정팀 맨유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G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첼시에게 패배하였고 지난 시즌 또한 강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맨유는 지난 시즌 2승 1무 2패로 한창 폼이 좋던 시즌 후반에만 승리를 기록했네요. 맨유가 팰리스전 패배로 인해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 또한 고전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골 결정력이 그리 좋지 않아 강팀들에게 일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의 예상으로는 무승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로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라인업을 확인한 후 맨유의 라인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원정팀의 승리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팰리스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팰리스는 맨유에게 3대1로 승리를 기록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강한 수비와 개인 기량이 좋은 공격 자원들의 역습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에버튼 또한 웨스트브롬과의 홈경기에서 5대2로 승리를 기록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강팀, 약팀에게 모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에버튼 선수단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것 또한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면 양팀 모두 굉장히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습니다. 팰리스는 많은 수비 자원들이 결장하고 있음에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벤테케의 부상 정도가 나아지고 있어 공격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네요. 한편 에버튼은 센터백 홀게이트의 부상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미나와 키니, 팀 내 유일한 중앙 수비 자원이며 모두 민첩성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기에 팰리스의 발빠른 자원들에게 고전할 위험이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무 2패로 에버튼이 약간 앞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에버튼이 모두 한 점차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치러왔음을 알 수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 에버튼의 전력이 약간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팰리스는 지난 시즌 에버튼과 무승부, 레스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에버튼도 1승 1무 1패로 그리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네요.
양팀 모두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상대 전적도 굉장히 대등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선수단의 구성이 더 좋은 에버튼의 승리 확률이 더 높겠지만 수비가 불안해 역습 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때문에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8번 경기인 웨스트브롬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브롬은 에버튼 원정에서 5대2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레스터전에 이어 대량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첼시는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직 영입 선수들의 적응과 부상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버풀을 상대하기는 벅찬 모습이었고 그래도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브롬은 지난 경기 퇴장당한 깁스가 이번 경기에 뛰지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시즌 웨스트브롬의 공격을 이끌었던 롭슨 카누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한편 첼시는 지난 경기 퇴장당한 크리스텐센이 결장하며 에이스 퓰리시치 또한 몸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적생 티아고 실바와 벤 칠웰이 오늘 리그컵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고 리그에서도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도 높아 첼시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원정팀 기준 3승 1패로 첼시가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원정팀 첼시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G에서의 양팀의 유서 경기를 보시면 웨스트브롬은 절반 정도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첼시는 개막전에서 브라이튼에게 승리하였고 총 60% 정도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웨스트브롬은 수비력이 너무나 좋지 않아 이번 경기 또한 대량 실점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첼시는 하베르츠와 베르너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공격진의 조직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컵대회에 출전한 하베르츠가 2부 리그 팀인 반슬리에게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이번 주 EPL 경기 중 가장 전력차가 많이 나는 경기로 첼시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벌리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벌리는 레스터와의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배했습니다. 기존의 벌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수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사우스햄튼은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2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 전술을 일관하며 너무나 많은 뒷공간을 허용하였던 것이 문제였던 경기로 벌써 2연패를 기록하며 굉장히 좋지 못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벌리 쪽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벤미, 제콕의 결장으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으며 브레디와 구드문드손이 빠지며 윙어 자원이 부족한 모습이네요. 한편 사우스햄튼은 레드먼드만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품으며 영입한 센터백 살리수도 명단에 없지만 아직 경기 출전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3승 2무로 벌리가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 사우스햄튼의 전력이 조금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지난 시즌 벌리는 1무 2패를 기록하고 사우스햄튼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네요. 하지만 올 시즌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은 지난 시즌보다 좋지 않아 보입니다. 벌리 또한 주요 선수들을 자유 이적으로 내준 후 새로운 선수의 영입이 없어 전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수비력이 좋지 않아 힘든 시즌을 보낼 것이 예상되네요.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예상하며 상대 전적을 고려하면 홈팀의 승리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11번 경기인 셰필드와 리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셰필드는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개막 후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리즈는 풀럼에게 4대3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리버풀전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공세를 펼치며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만 실점 또한 너무 많은 모습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면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있겠습니다. 셰필드는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센터백 이건 선수가 징계로 결장합니다. 이 선수가 없을 때 셰필드의 수비에 항상 문제가 생겼던 기억이 있는데 기록상으로도 결장 시 승률이 0%인 것을 볼 수 있네요. 또한 포워드 리스무세가 부상으로 결장하여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투입할 만한 공격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리즈는 공격을 이끌어줄 선수인 파블로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공격수인 발렌시아 출신의 로드리고가 대체하며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네요. 양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 전적이 없으며 찾아보니 2부 리그에서의 기록은 셰필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홈팀 셰필드의 전력이 약간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셰필드는 지난 시즌 2승 1무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벌써 울버햄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리즈는 오랜만에 승격을 했기에 유사 경기 기록은 없습니다. 셰필드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떨어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리즈는 홈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팀이기에 원정팀의 승리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핵심 센터백이 빠진 셰필드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원정팀의 단통승을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2번 경기인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5대2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강한 압박 전술로 경기를 일관하다 자멸한 경기로 손흥민과 케인의 개인 능력으로 고전하던 경기를 뒤집어놨네요. 한편 원정팀 뉴캐슬은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개막전과는 달리 전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으며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기존의 핵심 선수들에게는 부상이 없어 영입 선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일과 레길론이 팀에 합류했으며 베일은 부상 회복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레길론은 당장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내일 새벽에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의 라인업을 확인해봐야 레길론의 출전 유무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뉴캐슬은 수비 쪽에 부상이 많은 것이 상당히 골칫거리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적생 자말 루이스와 에이스 생 막시맹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컨디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3패로 양팀이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전의 리그 경기 기록까지 찾아봐도 9승 8패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모습이며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토트넘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A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 대부분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번 시즌 시작부터 에버튼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뉴캐슬에게는 패배한 것이 보이네요. 한편 뉴캐슬은 전체 기록을 봤을 때 패배 확률이 60%가 넘는 모습이지만 시즌 시작부터 웨스트햄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시즌 초반의 모습이 이전의 기록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이름값에 비해 뉴캐슬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뉴캐슬이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운영한다면 사우스햄튼 전과는 달리 고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양팀이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할 확률도 높아 보이며 답답한 경기 양상을 손흥민과 케인의 개인 능력이나 레길론과 같은 이적생들의 활약으로 뒤집을 확률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도 가져가야 할 경기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은 아스날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개막전인 뉴캐슬과의 경기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음에도 아스날의 한 방에 무너진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울버햄튼은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강한 맨시티의 공격에 수비들이 불안한 모습들을 연출하였고 공격 찬스들도 살리지 못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웨스트햄은 코로나로 인해 핵심 수비인 디오프가 결장합니다. 또한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노브이 또한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한편 울버햄튼은 조니와 마르사릿 모두 부상으로 빠지며 왼쪽 윙백 쪽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유망주 비나그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공격과 수비 모두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윙백 자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세메드를 영입하며 토트넘으로 이적한 도어티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우측은 세메드와 아다마의 공격 라인이 구성되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울버햄튼이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원정팀 울버햄튼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지난 시즌 웨스트햄은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울버햄튼은 3승 1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네요. 웨스트햄이 경기력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까지 입어 반등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찬 영입으로 더욱 전력이 강해지고 있는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분데스리가 7경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